현재 한남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고 뭐 북한이 만약에 뭐 미사일을 쐈다 그러면 아마 바로 즉각 인터뷰를 하는 그런 분일 겁니다. 뭐 미사일뿐만 아니라 각종 무기 체계 전술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장 그 권위 있는 해설을 하시는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실제는 테러 전문가더라고요. Terrorism Studies, not terrorist. 두 번째는 저 신범철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박사, 당협위원장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타이틀을 갖고 있습니다. 아마 신범철 박사님도 그 언론에 뭐 많이 소개되는 분들 중에 한 분이십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기 그 마이클 스튜어트 대령님. 네. 제가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지 않아서 일단 성함만 그렇게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각 그 토론자들께서 10분 이내로 그 가능하다면은 10분 이내로 토론을 해주시면은 좀 더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양욱 박사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양욱입니다. 우선 그 박현우 교수님의 통찰 넘치는 글과 발표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우리 이용진 대사님이 현장감 넘치고 또 전략적 시각까지 같이 통화하신 발표에서도 큰 배움이 되었습니다. 예, 좀 슬라이드 좀 켜주십시오. 다음입니다. 일단 우리가 아프간을 보려면 우선 좀 지형부터 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서쪽에서 동으로 이동하건 동쪽에서 서쪽으로 힘들게 어쨌거나 사막을 건너오든 간에 힌두쿠시 산맥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산맥을 어디서 건너오느냐가 중요하고, 결국 그래서 아프간을 거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늘상 역사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내륙 국가이자 그 열악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외부의 꾸준한 지원이 없으면 점령할 수 없다. 즉 이웃 국가가 아니면 장기적으로 점령하기 굉장히 힘든 곳이 아닌가 말씀을 올릴 수 있습니다. 비하하는 뜻은 아니지만 그 많은 국가들이 아프가니스탄을 다른 국가, 별도의 국가로 남겨놓는 것, 주변 국가들이, 그것은 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즉 지형과 민족이라는 문제인 겁니다.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사실 그 아프가니스탄의 전략적 그 가치나 함의를 좀 봐야 되는데요. 우선은 일단 지역 국가들의 이익에서 한번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에너지나 무역, 지역 안보 등 경쟁적 이해관계가 혼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예를 들어서 아프간을 거치면은 이란이나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국가에서 파키스탄이나 인도, 중국으로 가스를 공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제국의 싸움은 좀 더 큰 그림의 싸움이었습니다. 대영 제국은 소위 그레이트 게임에서 러시아의 남하를 대응할 완충지대를 원했었습니다. 한편 그 소련의 경우는 중앙아시아를 확보하고 중동으로 진출할 지역을 원했기 때문에 침공을 결국 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하지만 미국은 전혀 다른 맥락에서 들어왔습니다. 9.11 테러에 대한 복수, 테러범위 근거지를 부정하고자 하는 숭고한 뜻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미국의 선의는 지역적 이익에 달린 이 주변국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 뭐라고 그럴까, 혜택을 좀 준 거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파키스탄이나 중국 같은 국가는 이러한 미국이 이 지역에 있음으로 해서 상당히 많은 그 분쟁을 대체하는 그런 이익을 얻을 수 있었고, 미국은 아까운 흘린 피들 때문에, 그다음 민주적 가치 때문에 이 지역을 쉽게 놓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의 전략 경쟁에서 토우파퍼, 그러니까 이 발목지뢰로 아프가니스탄이 작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승리는 굉장히, 그 아프간 초기에서 미국의 승리는 정말 세계사를 돌아봐도 이렇게 작은 병력으로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정복한 사례는 드물었습니다. 승리에 도취한 럼스펠드 장관은 이러한 작전 양상을 밀리터리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군사 변환의 모범 사례로까지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대한 정복이 반드시 위대한 지속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즈 4, 그러니까 안정화 작전에 대한 준비가 전혀 안 된 채로 들어갔고, 군사 변환으로 군 구조를 개편하는 와중에 이라크 전쟁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상황에서 아프가니스탄을 꾸려가야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인식도 중요했는데요. 미국의 의도가 무엇이었던 간에 역사적으로 억압과 파괴를 가져온 침략자로 그렇게 인식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초의 패배한 탈레반도 결국 주변 지역이나 파키스탄으로 스며들어서 마치 마오쩌둥이 인민전쟁 전략을 펼친 것처럼 전력을 다시 키워낼 때까지 준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가 어떻게 될 것이냐, 즉 미국이 필요 없이 떠안았던 이런 부담을 어떤 국가가 짊어질 것이냐 하는 이 권력 공백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후에 누구와 싸울 것이냐, 어떻게 충돌할 것이냐가 핵심적인 문제가 됩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모든 답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 지금 러시아와 터키의 반목, 혹은 이란과 파키스탄의 이해 충돌 가능성 등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질문입니다. 우리 박현도 교수님이나 혹은 대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국가들 간에, 결국 이 지역의 각 국가들 간에 협력 프레임을 이루도록 할 수 있는 공통 과제가 과연 있을 것이냐, 미국도 내지 못한 답을 지역 국가들이 낼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 좀 코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범철. 예, 반갑습니다. 예, 한미우호협회 30주년 세미나를 축하드립니다. 먼저 황진아 회장님께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참석해주신 원로분들, 그리고 후원해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끝까지 경청하고 계신 주한미군 장성들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아프가니스탄과 한미 관계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 관계로 저는 한미 관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프간 상황이 한미 동맹에 시사하는 바는 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한미 동맹이 잘 유지돼야지 한미 동맹이 깨지면 한국도 아프간이 된다 또는 될 수 있다 하는 문제의식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한국은 아프간보다 훨씬 튼튼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지만 북한은 탈레반보다 훨씬 더 강하다. 북한은 핵까지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한미동맹이 튼튼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아프간처럼 될 수도 있다. 이런 첫 번째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second, 북한은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아프간 철수를 미군의 취약성이라고 판단할 것입니다. weakness of U.S. position. 왜 그러냐?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에 끊임없이 주한미군 철수를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북한은 지금도 끊임없이 한미 관계를 이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프간처럼 미군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은 북한에게 희망을 줍니다. 제가 국방연구원에서 한 20년 코리아 인스티튜트 포 디펜스 애널리시스, 그리고 국방부에서 1년 반, 외교부에서 3년 이렇게 근무를 해본 결과 미군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한국을 떠날 수 있다. 일단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여야 된다. 첫째, 다행히 미중 전략 경쟁 시대에 있어서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은 비교할 수 없이 중요하다. 그래서 걱정할 거 없다. 두 번째, 대한민국 국민이 떠나라고 하면 미군은 떠난다. 세 번째, 대한민국이 동맹국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은 떠난다. 북한은 바로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끊임없이 공격하면서 한미 간을 이간시킬 것이다. 동맹은 양면적인 것이고 미국도 동맹국으로서의 커밋먼트를 잘 이행해야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서 대한민국도 이 두 가지 문제, 주한미군을 필요로 한다는 국민적 의식과 그리고 동맹국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한국의 동맹정책의 기본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아프간 사태가 한반도에 주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미동맹은 세 가지 주요 이슈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과 관련된 문제, 두 번째는 북한과 관련된 문제, 세 번째는 한미 간 양자 문제.
중국과 관련해서는 미중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한국은 중국의 경제 보복을 두려워하면서 동맹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이행하는 데 주저한 측면이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한국의 스트래티직 앰비규이티, 전략적 모호성이 지속된다면 미중 전략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수록 한미 동맹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하면서 북한의 요구사항을 수용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 없이 제재를 완화한다던가 종전선언을 추구하다 보면 이것은 한국 내의 정치적 남남 갈등 못지않게 한미동맹의 갈등 이슈가 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들을 공개적으로 추진함으로 해서 한미 간의 갈등이 밖으로 비춰지는 것은 부적절하다. 예를 들면 종전선언을 지나치게 공개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한미 간의 사전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영역에서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이 한미 간의 이견으로 노출된다면 한미 동맹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정책 방향은 각 정부의 특색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사전에 한미 간에 충분히 조율을 한 다음에 이야기함으로써 갈등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한미 동맹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의 양자 문제다. 이것은 동맹에 대한 한국과 미국 각각의 기여의 문제로 볼 수 있다. 한국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 반대로 미국은 한반도 방어를 위한 커미트먼트를 보다 강하게 보여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동맹이 강화되는 방향으로서의 발전을 보여줘야지 한국은 방위비 분담을 조금이라도 덜 하려고 하면서 갈등을 빚고 미국도 한국이 필요한 억제력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으로써 갈등을 빚어서는 안 된다. 제가 이야기한 이 세 가지 이슈, 중국 문제, 북핵 문제, 양자 문제를 잘 조율해 나가면 한미동맹은 한국의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인해서 앞으로 100년 이상 튼튼하게 지속될 수 있다.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이용준 대사님께 질문을 하나 하겠다. 이용준 대사님은 대한민국 최고의 비핵화 전문가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데 지금 한미 간의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앞으로 해야 될 세 가지 가장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이 왜 언론에 자주 나오시는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Thank you. Now, 마지막으로 last but not least, I'd like to ask Colonel Stewart to make a comments and maybe you can raise questions to any presenters or discussant. Please. So thank you, and thank you very much to President Huang and the Korean American Friendship Society for allowing me to be on this panel today. And I think I am the least. At this table, I have the most humble CV of all the participants here today. But if I can help clarify what perspective I can offer, I am an American officer, and I have served both in Afghanistan and here in Korea. And this is my second tour in Korea. My perspective on both of those aspects of my own career are, of course, much more humble than Professor Park and Ambassador Lee have offered here today. But for what it is worth, I can offer my perspective with humility on both of the partnerships and both the partnership with Afghanistan and our alliance with Korea. I'll say in the first place that our relationships with the Afghans and with the Korean military and the Korean people are fundamentally different. As a perspective, I don't wear armor here. I don't carry a weapon here. I don't have to look over my shoulder to see if I can trust my partners here. And as General James pointed out earlier today, our ironclad alliance has put us through some pretty significant and turbulent times in the 7 decades that we have been together. And every instance that we can see, our alliance has not only survived, but has grown better for the experience. And I think this experience of discussing Afghanistan and the potential strategic implications of the U.S. withdrawal from Afghanistan is another storm that we will weather together. And as Professor Park pointed out, we learn more from failure than we learn from success. And good allies learn by having honest discussions with one another as we're doing here today. And so I think our Afghanistan experience for the United States can be described very well as a tactical success
but an emerging strategic disaster. And as many of us very well understand and have pointed out today, it is up to us to make sure that the ROK-US alliance does grow stronger every day. I am proud to say that I work every day in the Combined Forces Command headquarters, and I can report very proudly that we are strong today. And my partners that I work with every day are some of the greatest people that I have ever met and worked with in 25 years of service. The accomplishments of the Korean military and the Korean people, in just the 20 years that I have personally seen this alliance grow, but in the entirety of the 70 years that we've been together, is absolutely a stunning success, and it is a Korean success, not an American one. And the recipe for that success is very simple, and it relies on the values of the Korean people, hard work, and the family values that you exhibit every day, and that I have the distinct honor of becoming a part of for a very brief time. And so at its root, that is what I see as the difference between working with Koreans and working with Afghans, is there's a difference in the industry, the integrity, and the openness, and the shared values that Koreans and Americans have. As a student of strategy, I truly enjoyed the discussion about the implications to China, Iran, to Pakistan, and all of the regional players that are caused by the U.S. withdrawal from Afghanistan. And the phrase that struck me as I listened and read those lessons are that risk and opportunity are two sides of the same coin. And so it will be interesting to see how this plays out. I think some good perspectives are provided today, and I cannot refute any of them. I hope that if anyone has questions about a much more humble aspect and a smaller level aspect of the two different partnerships and alliances, that you could ask me those questions at any point. And I'll just close by saying that I do work hard every day with my Korean partners at the CFC headquarters to ensure that we make our alliance stronger and better tomorrow and today than it was before. And again, thank you very much. 네, 스튜어트 대령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much appreciated. 약 한 15분, 13분 정도 남았는데 그 청중들께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은 질문을 몇 개 받고 그 다음에 이 발표자분들께 대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잠시 생각하실 동안 지금 야국 박사와 신범철 박사가 이 발표자들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발표자들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우리 박현도 교수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Professor Park. 네, 그 공통의 과제 여러 국가들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냐 질문을 하셨는데요. 사실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국가들이 다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판을 다 튕기고 있죠. 예를 들면은 이란과 러시아는 같이 갈 것 같지만 지금 시리아에서 보시다시피 러시아하고 이란이 대단히 친한 것 같지만 러시아는 이란과 거리를 두고 또 이란이 싫어하는 이스라엘의 폭격을 그냥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를 묶어줄 수 있는 유일한 지금 두 가지 과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테러, 두 번째는 마약입니다. 테러는 굉장히 그 지역에서 사실은 걱정스러워하는 건데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테러의 원상지가 페르가나 밸리하고 아프가니스탄입니다. 그래서 이 테러가 발생할 경우에는 러시아도 자국 내에서 러시아에 반대하는 무슬림 세력들을 걱정하고 있고 모든 나라들이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란도 굉장히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테러가 첫 번째 문제고, 그래서 이들 테러를 중국이 만든 샹하이 오거나이제이션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컨트롤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두 번째는 마약입니다. Second is drug. 아시다시피 아프가니스탄은 그 세계 마약의 85%가 나오는 지역이고요. 미국도 지난 20년 동안 이 마약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보려고 했지만 이게 워낙 고부가 가치이기 때문에 다른 농작물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1996년에 탈레반이 집권했을 때 마약을 엄격하게 다스렸는데 그들도 결국엔 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약을 못하게 하니까 탈레반의 등을 돌리는 거예요. Drug. 참 이거 아이러니컬한 얘기인데 이 마약을 가장 잘 막아서 자유세계를 마약에서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해주는 나라는 이란입니다. 이란이 아프가니스탄과 900km의 국경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를 정말 철저하게 막고 있는데 만약에 이란이 거기를 놓쳐버리면 뭐 이란 자체도 문제겠지만 그 마약이 전부 다 서구로 갑니다. 그래서 이란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국제사회도 이란이 너희 참 잘한다 하면서도 고마워하면서도 뭐 보상을 안 하고 있으니까 이란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란이 그런 부분에서는 국제사회 굉장히 공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겠는데요. 사실은 이란은 지금 어쩔 수 없이 러시아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언제든지 서방에서 따뜻하게만 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저는 100%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이란 국민들은 뭐 지금 반미같이 보이지만은 한순간 바뀌면 다 친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Thank you. 이영준 대사님 몇 분 동안 하면 돼요? 3분입니다. 그러면은 저기 양옥 교수님 질문 안 해도 돼? 예. 안 해도 되지? 시간이 3분밖에 없어서 저 신범철 박사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을 정답이 없는 질문을 주셨는데 북한의 비핵화 관련해서 한미 간에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뭐냐 3가지만 말해라는 건데 저는 뭐 북한 핵 문제를 오랫동안 해오긴 했지만 낙관론자도 아니고 비관론자도 아니고 단지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은 한미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북한 핵 문제를 외교적인 협상을 통해서 할 때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물론 협상을 각국의 외교부들이 또 월급 받은 밥값을 해야 되니까 협상은 지속하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비핵화가 합의되고 실행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교 협상을 통한 북한의 비핵화가 불가능하다고 믿는 이유는 첫째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고 두 번째로 그 때문에 어떠한 진정한 비핵화 합의도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세 번째로 설사 어떠한 비핵화 합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끝까지 이행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북한이 결국은 마지막 순간에 가서 이것을 위반하고 파기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 제재 조치를 아주 현재 미국이 하고 있듯이 확고하고 강력하게 계속 지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제재 조치를 대북한 제재 조치는 두 가지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제재 조치의 존재는 북한이 현재 그나마 남한하고도 조금이라도 대화를 하고 미국하고 협상을 원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제재 조치가 만일 없다면 북한이나 미국이나 남한하고 협상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또 한 가지 제재 조치가 중요한 이유는 만에 하나 먼 훗날이라도 북한이 생존을 위해서 비핵화를 스스로 결정하는 일이 발생한다면은 그 유일한 이유는 아마 제재 조치를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재 조치라는 것은 앞으로 그나마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희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확고하게 지금 한국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로 확고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범철 박사께서 한미 간의 비핵화를 위해서 협력해야 될 사항을 얘기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전제 조건은 얘기 안 하셨지만 아마도 한국의 정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정부가 들어선다는 전제하에 질문하시는 거로 믿고 그렇게 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제재 조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견고히 유지하는 한편 미국과 한미 간의 협력을 통해서 제재 위반 밀수 행위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재 위반 선박들을 한미가 협력을 해서 강력히 단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한미가 협력할 수 있는 두 번째 사항은 이 외교적인 협상을 통한 비핵화라는 막연한 꿈을 버리고
실질적인 군사적인 대비 태세,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보유한 북한과 핵이 없는 남한의 이런 대치 상태가 앞으로도 대단히 장기화되거나 또는 영원히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실질적인 군사적인 대비 태세를 가속화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물론 한국의 일부 정치인들이 말씀하시듯이 독자적인 핵무장이 되면 더 좋겠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은 재래식 군사력 측면에서도 북한이 도저히 넘볼 수 없는 막강한 군사력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끝으로는 북한이 핵무장을 포기하고 비핵화라는 아주 하기 싫은 선택을 할 수 없이 불가피하게 할 수 있도록 한미가 협력해서 군사적, 경제적인 압박을 대북한 압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북한 압박에는 경제적, 군사적인 압박뿐 아니라 북한의 체제를 동요시킬 수 있는 우리가 제3의 방법을 통해서 북한의 체제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동요시키고 북한의 경제난을 더욱더 심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에 대해서 현재 대북전단 금지법에 의해서 금지되어 있는 대북전단을 오히려 정부에서 지원해서 활성화를 하고 대북 심리전,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서 중단돼 있는 대북한 심리전 활동도 재개를 하고 또한 탈북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보호와 지원도 강화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치들을 통해서 북한 체제가 북한이 체제가 동요되고 내부적으로 불안정해져서 불가피하게 비핵화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북한을 몰고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렇지만 꼭 질문하셔야겠다는 분께 질문하실게요. 내년에 선거 때 계속 이런 방향으로 뭐 표현을 제가 좀 강하게 못하겠습니다만 이런 방향의 정권이 계속 가게 된다면은 한미 동맹이 상당히 좀 위태로울 수도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이용문 차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금 질문하신 답은 뭐 외교 안보적이기보다는 정치적인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아까 저 신범철 박사께서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세 가지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전략적 요충이어야 되고 한국민이 주둔을 지지해야 되고 동맹 의무를 이행해야 되고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세 번째 동맹 의무 이행은 현재 정부가 조금 다소 등한시하고는 있지만 대체로 아프간이나 과거의 베트남에 비해서는 그래도 한국이 미국의 다른 동맹국에 비해서는 많이 그 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록 정부는 이런 동맹 의무 이행에 대해서 의지가 약하고 하더라도 한국 국민들은 전혀 생각이 다르다는 걸. 한국 국민들은 한미 동맹을 지지하고 정부가 설사 반대하더라도 미국을 지지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미국 정부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미국 정부가 현재 희망을 가지고 한국의 국내 정세가 변경되기를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이유도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내년 밤에 봐야겠지만 여하튼 미국 정부가 반드시 정부하고만 거래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과거에 미국에 대한 지지도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었습니다. 과거에 일반 한국 사람들한테 여론조사를 하면은 미국을 지지하는 여론이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최근에 들어와서는 정부는 완전히 친중으로 도는 반면에 일반 한국 국민의 미국 지지도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역사상 최대로 높아졌는데 이런 것은 미국에게도 대단히 좋은 고려 요소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뭐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제가 그걸 다 요약을 할 수는 없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통해서 볼 적에 한미 동맹이 있었기에 우리의 철수 작전이 매우 성공적이었고 그것은 한미 동맹이 한반도를 넘어 지역 글로벌 전략 동맹으로 나갈 수 있는
잠재력과 그것이 지금 실행돼 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한미 동맹이 그 내년 선거의 결과에 무관하게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그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 오늘 늦게까지 여기 자리에 같이 해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오늘 발표와 토론해 주신 패널 분들께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Grand applause to the presenter and the panel today. Thank you for your time. 예, 다시 한번 오늘 저장을 맞춰줘서 세미나를 성공적으로 이끄신 최강 박사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Also, another applause for Dr. Choi, who successfully hosted today's event. 예, 그러면 세미나는 이렇게 마치고 폐회식을 가름해서 회장님께서 마지막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Thank you for your time, and now President Mr. Hwang will give a closing remark. 협회장으로서 오늘 세미나에 아주 끝까지 참석해 주시고 또 아주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주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또한 오늘 사회자 또 발표하신 분들 그리고 토론해 주신 분들 또 주한 미군 측에서 참석해서 좋은 의견을 주신 분들에게 다 함께 감사를 드리면서 더욱 견고한 한미 동맹을 위해서 우리 큰 박수로 마지막 장식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So 감사합니다. thank you again for the active dedication of the U.S. Forces Service for today's discussion. Thank you very much. 이것으로서 한미 우호협회 창립 30주년 기념 한미 동맹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is Thank you very much. concludes today's ROK U.S. Alliance seminar.